홀로 빛나는 리더는 없다. 욕망과 근태 사이에서 유혹하고 흔들리는 리더.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욕망과 근태 사이를 원하는 시기의 추억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리더 역할을 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좀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리더인 제가 이러는데 부하들은 오죽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리더가 희생하지 않으면 부하들도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상시에도 아닌 전쟁터에서 리더가 전부를 걸지 않는데 하나뿐인 목숨을 희생해서 적진에 뛰어야 되는 부하들이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영화 위고 솔저스의 할무 중령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입니다. 하나뿐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전투에 투입되는 부하들의 심리는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무 중령은 내가 가장 먼저 적진에 발을 디딜 것이고 철수할 때는 맨 마지막에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무 중령의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이 흔들리는 부하들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우리 부대에는 일본인, 중국인, 흑인, 유대인까지 섞여 있다. 이들은 모두 미국인이다. 너희들은 나는 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 사람과 생과 사를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쇠는 불에 넣어봐야 알고 사람은 이익을 두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어떤 힘든 상황이 눈앞에 놓이면은 부하들의 마음은 잠시 흔들리다가도 자신들이 편한 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본성인 거죠. 이러한 인간의 본성 앞에서 유혹에 흔들리는 부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리더가 누릴 수 있는 권한과 혜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책임지고 희생할 때 가능합니다. 리더의 책임과 희생을 보면서 부하들은 편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리더의 책임과 희생 물론 쉽지가 않은 일이죠. 리더 자신도 책임과 희생을 회피하고 싶은 본능적인 유혹으로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삶은 늘 외롭고 고독하고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오직 있으면 지어가는 바닷가의 절벽이 외로이 홀로 서 있는 해성 같은 존재라고 했을까요? 리더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책임과 희생은 숙명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롯이 리더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리더가 책임과 희생을 회피하면 그 순간부터 그 조직을 와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람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앞에서 지금 당신의 마음은 무엇으로 유혹받고 흔들리고 있나요? 리더십이 가장 빛나는 순간, 이 리더십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네 가지 리더십 유형은 고층점과 고현성은 그의 제결정적인 순간을 리더십에서 리더가 그 순간을 얼마나 지지해 주는가, 리더가 얼마나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리더십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두려움에 직면하고 강력한 리더십과 간절만 하는 것, 공감에 머물기 등등으로. 첫째, 부하들을 지지해 주지 않고 도전적인 업무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관심이 없고 간절만 하는 수준입니다. 첫째는 낮은 수준이고, 둘째는 부대원을 최대한 지지하는 데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도전적인 것은 하지 않는다. 분위기는 좋고 어려운 업무를 하지 않는 거죠. 인기에 영합한 대의의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부대원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도전적인 업무만 부여하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대원들은 두려워하고 매일 긴장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넷째는 부대원을 최대한 지지해주면서 강력하게 도전적인 업무도 부여하는 유형입니다. 다소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도 리더의 리더십은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단순히 잘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임무를 부하들과 함께 완수해내기 위해서 잘해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하들을 지지해 주세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도전적인 업무까지 부여해야 부하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성장하게 됩니다. 불편한 진실. 한 언론에서 일선 대대장의 고충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대장들은 여러 사건, 사고, MZ 세대 병사관리, 부대 일에 지나칠 정도 간섭하는 부모 등 여러 가지 일로 고충이 많습니다.
특히 병사들 휴대전화 사용 이후에 외부의 민원성 협박으로 인해서 대대장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대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지휘, 교육, 훈련, 부대관리, 급양, 감독 등 1인 다역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감찰이나 조사 등을 받으면 부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됩니다. 오직 없으면 우리는 2년 임기 동안에 사고가 나면 언제 보직 해임될지 모르는 집행유예 상황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실제 전임 대대장이 사고로 보직 해임돼서 대대장 부임 전에 받는 교육도 마치지 못한 채 임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일선의 대대장은 민원과 문책이 두려워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대장들이 말 못할 고충을 낱낱이 이야기한 이 기사를 보고 저는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대장 근무할 때보다도 지금은 더 힘든 환경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대대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부대 관리를 잘 해야 하고 전투력 수준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마음을 짓누를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대 관리도 잘하면서 전투력 수준도 끌어올린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려고 대대장들을 인터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똑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리더십 발휘 사례가 있습니다. A대대와 B대대가 3개월 후에 전설훈련 평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두 대대의 상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이었고 부대원 30%가 이등병, 대대원들은 대다수가 체력이 저조하고 평가에 대한 부담까지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마까지 겹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개월 후에 평가를 받았는데 A대대는 최우선 평가를 받았고 B대대는 불합격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A대장은 평소 대원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 부대 평가를 앞두고 대대원들에게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계별로 평가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훈련 상황에 맞게 비가 와도 훈련을 하고 군장 무게도 제대로 갖추게 했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려고 가끔 산악 행군도 했습니다. 물론 대대장도 함께 했습니다. 각 훈련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고 한 단계가 끝나면 성취감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A대는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부대원들은 힘든 평가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부대 생활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B대장도 부대원들의 허물 없이 지내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가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대의 열악한 현실을 보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개인이 평가를 잘 받으려다가 임기를 6개월 놔두고 사고라도 나면 문책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훈련을 피하고 형식적인 훈련을 했습니다. 군장 무게도 제대로 안 갖추고 체력 단련도 연병장에서 편하게 했습니다. 비가 오면 실내 훈련을 했고 야간 훈련도 10시 전에 종료시켰습니다. 부대 이동을 하는 평가 당일 아침부터 비가 왔습니다. 대대원들은 군장 무기가 힘들다고 할머니 산보 속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깨가 부다고 군장을 못 들게 되는 병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군장이 뒤로 처지는 병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작전 과정과 함께 지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돌아본 대대장은 창피해서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가 후에 부대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평가 전에는 분위기도 좋고 밝았는데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나니 분위기가 침체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례를 보면서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성원의 성장과 성과는 그 조직을 맡은 리더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환경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부대 관리도 잘하고 전투력도 향상시키는 리더들을 보면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물론 창끝 부대에서 고생하는 대대장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너무 많은 훈련을 양보했다. 안전이라는 제가 연대장으로 근무할 때 전설훈련 평가를 며칠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전 과정이 연대장님, 이번 평가대는 실제 상황처럼 묘사대로 훈련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4차 전투로에 실제로 검은소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를 요청해서 병력을 산 정상으로 이동시켜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훈련도 실제로 하겠습니다.
작전 과정의 말을 듣고 평가를 적어드리는 마음이 느껴져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저렇게 하다가 사고를 나며 드리고 지금까지 사고 없이 잘 해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작전 과정과 몇 번 토의 끝에 그래 한번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평가 때 검문소 운영과 헬기에서 로봇 타고 내려오는 훈련을 실제로 한다고 하니까 부대원들 얼굴이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먼저 민원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경찰서에 검문소 운영 관련 사항을 미리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계를 나눠서 검문소 운영 절차를 숙달시켰습니다. 훈련장에 있는 모형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훈련도 숙달했습니다. 부대원들 얼굴에는 긴장감이 돌았고 저도 모를 혹시 이 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평가 당일이 되었습니다. 평가관들이 도착하여서 훈련 상황을 부여했습니다. 먼저 검문소 운영부터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조임 원사가 검문소를 운영 지점으로부터 2km 전방에서 차량 속도를 조절했고 다른 부사관 한 명은 400m 전방에서 차량 통제해서 한쪽 차선으로만 이동하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 병력은 신속하게 도로로 이동해서 바리케이트 등 검문소 운영 물자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한 대씩 세우고 검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개 차선을 이용하다가 1개 차선만 이용하니 순식간에 차량이 2km 구간이나 정체되었습니다. 차량이 정체되자 운전자 한 사람이 창문을 열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때 조임 원사가 달려가서 훈련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부대원들은 침착하게 절차대로 검문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공에서 요란한 헬기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헬기 2대가 착륙한 후에 대기 중이던 부대원들을 태우고 사전에 지정한 선정성으로 이동했습니다. 헬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로프가 내려왔습니다. 상공에서 헬기가 흔들리니 로프도 좌우로 흔들흔들 움직였습니다. 곧이어 부대원들이 그 로프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사고가 날까 손에 땀을 쥐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훈련한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부대원들 보니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이상 없이 임무를 완수해 주었습니다. 부대원들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훈련 종료 후에 부대원들은 짜증감뿐만 아니라 사기도 올랐습니다. 훈련 소감 발표 시간에 저는 그동안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너무 많은 훈련을 양보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훌륭하고 강하게 훈련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저 스스로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당시의 훈련 평가 경험은 리더가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부대원들의 수준은 결코 향상될 수 없음을 피부로 체험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더가 도전적인 임무 부여 없이 마냥 잘해주기만 하는 것은 취미활동 동호회처럼 분위기 좋은 조직을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리더가 무엇을 진심으로 다해서 지지하면서 도전적인 업무까지 부여할 때 당신의 리더십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리더십이 최고로 빛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리더의 사각지대. 내 마음속에 키우는 2마리 개.